주실 아주 멋진 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하이리빙의 패밀리가 있죠. 그 중에 다들 아시죠? 한번 외쳐볼까요? 강 패밀리. 예, 강 패밀리의 한 분이십니다. 전 이분을 보면 외유내강 바로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는 너무도 가녀린데 예, 내면은 훨씬 더 강인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강숙기 원호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이리빙의 오너 강숙희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왔었었죠? 잠깐, 12시 반쯤이었나요? 몇 시에 왔어요, 서울은? 11시 반? 너무 많이 와서 막 핸드폰 동영상으로 담는데, 아이고, 흰 개미가 이렇게 찍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웠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제법 막 수담스럽게 한 거를 찍어서 이렇게 주는데, 역시 좋았어요. 1년 만에 만나는, 눈이었습니다. 마침 또, 저희 사무실에,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이 이렇게 초대되어 와서, 정말 좋은 인연이 되려고 그런다. 우리는 의미를 만들죠.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좋은 날, 두 번째 인생 꿈꾸는 소비연금 만들기, STP를 하러, 왔는데, 왜 이렇게 떨려요? 그랬더니 총무님이 추워서 그런데요. 그런 걸로 하고, 진짜 떨려요. 어, 이길 것 같은 거죠. 한번. 떨릴지 모르니까 이게 써온 걸 봐야 돼. 음. 생각을, 틀을 깨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벽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벽이 있으세요? 있는 편이세요? 없는 편이세요? 있어요? 사람도 있으세요? 있어요. 정말. 그래서 항상, 내가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 저희 남편 닉네임이 뭐냐면 내 존재. 남편 때문에 팍 하고 화를 냈다가 혼자 내가 선택했잖아. 그래, 나야. 이러면서 이제 또,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제 핸드폰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존재야? 막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의 국민인데. 나의 생각의 틀을 깨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정말 어려운 이렇게 고착화된 저도 그 생각 속에 있었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 그러니까 낮은 벽 그리고 말랑말랑한 벽, 그리고 굉장히 헐거운 벽 속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날았다 들었다 나왔다 그렇게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못 이룰 꿈이 없잖아요. 온갖 꿈을 다 하잖아요.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벽이 견고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이 벽이, 내 삶의 그 어떤 어려움이 처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 높아지고, 더 굳어지고, 더 두꺼워지고.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하기가 어렵고, 정말, 생각의 벽을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죠. 새로운 생각 못 들어와요. 나도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공주는 외롭다. 왜 외로워요? 성 안에 갇혀서 자기 혼자 있으니까. 나오려고를 안 해. 자기 안에만 탁탁 갇혀 있어. 하여간 예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그런데 참 공주들은 세상 살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다수의 공주병은 누구한테나 있기는 한데 그것도 벽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그 어려움이 봉착될수록 그렇게 과거에 괜찮았던 나, 막 그 공주였던 나, 막 거기에 갇혀서
뭐 이렇게 상처내고 싶지 않은. 어쨌든 이런 생각의 벽을 쉽게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철옹성처럼 갇혀있는 그 생각을 뭐라 그래요? 고정관념이다라고 하죠. 그 고정관념에 딱 갇혀있을 때. 이건 뭐 기찻길이죠. 기찻길. 그러니까 딱 고정화 시켜놓은 기차는 이 길밖에 못 다녀요. 이 길밖에 못 다니는 기차 또는 고속도로, 그 길밖에 못 다니, 벗어나면 이제 사고가 나죠. 되돌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길이, 그러니까 고착화된 내 생각에 삐 하고 문제가 생겼어. 말하자면 정년이 딱 와버렸어. 준비하지 않은 정년, 아니면 너무 빨리 온 정년. 딱 오고 나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어.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 생각이 고차가 돼서 철로 같았고 그냥 차가 다니는 차 도로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멈춰 서버립니다. 통행 금지. 그리고 포기. 나이지도. 저는 이 비즈니스를 제가 참 푸릇푸릇한 나이에 만났습니다. 37에 둘째를 낳고 38에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매겨놓은 나이로는, 제가 아직 5학년이 너무 좋아. 정말. 제가 이 나이에. 환갑잔치를 지금 거의 10번 이상 하나 봐요. 아직도 2번이나 남았어, 환갑잔치가. 근데, 이 나이에요. 59. 우리나라 평균 정년 나이가 52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정년은 어디쯤에 있을까? 어디쯤에 있으세요? 여기 있는 분들 참 정말 이런 분들은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아니 40 먹은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자기들이 여자라고 생각하나? 막 그랬어. 그러니까 여자로 안 봤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지금 40대인 분들을 보면 어머 20대 같아요. 나이 분간을 못 하겠어요.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자기 관리 하신 분들은 50대 초반인 분도 도대체 저분이 20대야, 30대야. 그렇게, 여러 영향이며 많은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가꾼 내면 외적인 그런 많은 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나이고, 그리고 여기 50대도, 60대도, 70대도.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산다고 하죠. 100살까지 살면 80대까지는 중년으로 살아라. 제가 말한 40대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지? 그걸 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40대가 중년이 아니라 그때부터 여기 80까지, 여기까지가 중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80까지 중년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중년은 저도 딱 고착이 된 거죠. 40. 그래서 40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높은 힐을 신었습니다. 힐을 신고도 계단을 막 뛰어 내려가죠. 그럼 뒤에서 볼 때는 정말 3, 40처럼 보죠. 근데 얼굴을 보면 이제 그게 아닌 거지. 그렇게 건강관리를 굉장히 전부 중에서 제일 신경 써서 하는 게 건강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지금 이제 59, 61. 그 틈에서 내가 100세 시대까지 살려면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더 살기 위해서 아직도 살아갈 나 또는 당신 과연 어떻게 살고 싶은가?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죠? 자유. 누구도 나의 생각, 내 활동 범위를 막지 마라. 그거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그럼 절대 용인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자신감이 있느냐. 그렇게 소신 있게 살아갈 만큼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 가지죠. 능력 1번, 저는 건강이라고 봐요. 능력 2번. 그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그래서 혹시 소비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는 오늘 STP를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퇴직 후 여유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미래에셋의
그 부의장이었던 강창희 부의장분이 써놨던 것을 이렇게 탁 캡처를 해오면 이거 저작권으로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52세에 퇴직하고 83세까지 산다면 퇴직 후 인생은 31년이다. 그래서 퇴직 후 하루 여유 시간이 11시간. 이 11시간 곱하기 365일을 했더니 31년. 그러니까 124,465시간에 해당되는데 이 시간은 세월로 친다라면 근로시간으로 친다라면 연평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967시간인데 63년에 해당한답니다. 내가 52세에 퇴직하고 그래서 퇴직 후 31년의 느낌으로 현역을 63년에 해당하는 현역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100세까지 48년을 생각하면 현역 시절에 98년에 해당한다. 이 세월 동안 63년의 그런 현역 시절에 하루 11시간씩 이렇게 활동했던 이런 시간들을 계산해서 발생한 63년의 이 물리적인 이 시간 동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막 헬스만 한다, 산에만 다닌다, 운동만 한다, 농사만 진다. 근데 행복한 부부 1위. 낮에 남편이 집에 없다가 1위라는 뭘 잘하고 잘해주고 막 사랑해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이거 하나 안 중요해요. 낮에 집에 안 계신다. 이게 2일의 행복한 부부 생활이에요. 그래서 월급 50만 원짜리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내 활동 영역이 그게 많은 돈이면 더 좋겠죠. 근데 최소한 50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활동 범위와 내 영역을 가져야 된다. 50대 가구 보유자산 현황. 현재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총자산이 평균이 5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그중 부채가 9,900만 원. 10살 때 융자들을 많이 내죠. 순자산이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에 융자 냈던 거가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 중 부동자산이 집값이 3억 9,700만 원.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냥 순 자산은 5,4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돈, 건강, 외로움. 이런 큰 명제를 가지고 내 노후 대책의 시작은 바로 전략이랍니다. 전략. 노후 대책 시작이 1번이 뭐였어요? 돈이었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략에서 나온다. 최소한 50만 원으로 벌어야 된다. 그리고 전략을 해야 된다. 제가 이 전략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연결경제 공유 플랫폼이라고 하는 연결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 제가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뭔가 싸움을 거는 아니 처음에는 몰랐는데 툭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도 우리는 뭐 군대에서 어떻게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그러면 다 집단 저기예요. 탈영해요. 요즘은 다 하나 둘러갖고 기사님도 하나 둘렀잖아요. 공주 왕자를 피웠는데 그렇게 매질하고 그렇게 굶기고 막 하면 다 탈영해요. 그러니까 다 탈영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적화 통일이 돼야 된다고. 막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군대 이제 한 명의 AI 인공지능이 100명, 10,000명의 몫을 해서 이렇게 막 이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아줌마가 군대 얘기까지 어떻게 저 군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무슨 4차 산업혁명 이분이 다 하고 싼 걸 하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그냥 입을 뚝 이렇게 다물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 거기와 맞물려서 연결경제 플랫폼이 우리 일자리에 대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카카오티에서는 차를 가지고 자기 자동차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가 빨리 안 잡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면서 카카오티가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연결을 시켜줬다. 연결경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대한항공의 순자산보다 더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배달의 민족.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과 그 음식을 사 먹고 싶어하는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죠. 이와 같은 것을 연결경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해왔던 것 연결경제 쇼핑몰 하이리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연결경제 쇼핑몰 마찬가지죠. 물건을 만들어낸 공장과 물건을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연결을 시켜주면서 소득을 창출하죠. 부를 창출해가지고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막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교회에 고양시 시니어 합창대회를 하는데 평균이 80이신 분들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하고 있었던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대가 제일 나중에 늦는다. 아, 내가 제일 늦게까지 연결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성대가 가장 늦게 늦는데요. 그래서 입으로 목소리로 연결을 시키면서 하는 연결경제 비즈니스. 아까 노대책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고 그 돈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략. 전략. 연결경제 쇼핑몰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전략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HL, 하이리빙 쇼핑몰은 4,600원, 일반 대형마트는 5,050원, 그거가 진간장, 청정원 840ml가 대상 버섯 감칠은 300g이 일반 마트에서는 만원대 1,200원, 하이리빙 쇼핑몰은 5,500원, 청정원 고추장 500g이 1,530원, 5,600원 이렇게 되니까 황다랑어, 횟감용 24,750원, 13,000원. 거의 막 반가격이죠. 18,000원, 15,000원. 옥시크린, 스키젤, 선크림, 클렌징, 종합 비타민, 스피루나, 주방세제, 생리대, 티슈, 마법 육수. 어느 가정에서나 100% 또는 90%, 95%다 써야 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생필품이다. 그래서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은 소비를 한다. 그런데 어떤 소비를 하냐? 이런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품질이 좋고 좋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반품 반환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는 품질의 자신감이죠. 품질이 좋은데 가격이 이렇게 싸다면 일반 마트에서 하던 소비를 HL 쇼핑몰로 옮길 의향이 혹시 어떠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저는 옮겼어요. 저희 언니 강금내 스폰서 오늘 사장님이 제가 손에 습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습진이 치료되는 세제다. 네 손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났으면 나 이것 가지고 빌딩을 살 만큼 그리고 저 일산 건너편에 있는 저기 풍동 쪽에 땅을 내가 살 만큼 소득을 내가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썼냐 안 썼어? 썼냐 안 썼어? 무슨 세제가 습진이나 더 심해지지. 그리고 뭐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언니는 우리 언니지 언니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계속 썼냐 안 썼다. 그거를 정말 달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쓰면서 정말 습진이 치료되면서 와 정말 놀랬죠. 그리고 연결경제 쇼핑몰 하이리빙의 매니아 소비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손에 습진이 나고 우리 아이 아토피에 그렇게 탁월하게 해주고 그리고 한 달 소비자 보험에서 평균 소비자들이 한 달 생활 필수품이 구매하는 돈이 약 37만 8,500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 한 달 장보기를 이렇게 32만 9,760원을 마트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이리빙 쇼핑몰로 옮겼더니 19만 4,275원 곧 30% 절약된 7만 5천원 절약이 됐어요. 품질이 좋대요.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12만 원대가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매달. 한 달이 아니라 매달. 1년으로 치면 약 150만 원 돈이죠. 이게 절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2억이 있건 3억이 있건 어떤 집안에 여유 자금이 있어도 한 달 50만 원 벌이라도 해야 된다. 그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간다. 왜냐면 밖에 나가면 사람이 뭔가 기운을 가지고 오죠. 집에 하루
조용히 있으면 분위기가 가라앉고 축 처지고 냉장고로 이렇게 청소를 안 해서 큰애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당신은 화장이 그게 뭐야? 막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또 주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부들은 바쁘답니다. 옆집 상관해야 되고 새로 생긴 그 야채 가게 상관해야 되고 교회나 신앙생활도 가야 되고 에어로빅도 가야 되고 너무 바쁘대요. 어쨌든 전략만 가지고도 150만 원을 내가 벌 수가 있어. 그래서 평범했던 나의 소비, 이런 마트에서 했던 나의 소비를 HL 쇼핑몰, 연결경제 쇼핑몰로 옮겼더니 연금 소비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소비가 연금을 만들어낸다. 정말 믿겨지지가 않죠. 그래서 누가 말을 해도 쉽게 믿겨지지 않아요. 저는 저희 언니가 말해도 그렇게 안 믿겨졌어요. 지금은 저희가 하이리빙을 6남매 중 4남매가 하고 있는 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집안 대회의를 했어요. 우리 집안에도 마침내 그 이상한 것이 들어왔다. 그리고 제일 똑똑하고 귀가 얇은 둘째 누나가 가지고 왔다. 그래서 형부들하고 오빠하고 남동생하고 막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 강금녀 언니는 뭐 기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감히 내가 하는데 못하게 막 그 자체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한 저는 아니야 그거 갖고 언니 거 그걸로 설거지를 했더니 정말 손에 습진이 치료가 됐어.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세제 팔아갖고 무슨 그게 얼마야? 6천 얼마 그랬던 것 같아요. 6천 얼마 팔아갖고 무슨 돈이 돼? 소비만 해. 막 이제 이렇게 그리고 저희 언니가 새벽 4시쯤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는 가족들 보지 않으리라. 나를 불러지도 말라. 그러고 올라갔어. 네. 저희가 이상한 쇼핑몰을 만난 거예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정상적인 소비. 마트 사장님이 돈 벌고 그리고 유통업자들이 돈 벌고 공장 사장님이 돈 벌고 광고업자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돈 버는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타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왜 누나가 광고비를 벌어가려고 그래? 누나는 애들이나 가르치지 왜 누나가 물건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뭐 안다고 그렇게 막 아는 척을 해?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각자 식구들 6남매가 다 가지고 있는 전부 의 그런 고정관념으로. 와, 저 은행 다니고 계시네. 저 형부도 딱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런가? 내가 지금 언니하고 내가 잘못 쳤네. 저는 소비만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나 언니 말려야 되나? 저 형부가 누가 어쩌고 아니라고 하고 우리 오빠도 막 오빠랑 사업하니까 이제 더 시야가 넓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시야가 넓고 통찰력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왔던 세월 속에 가졌던 그 고착된 생각, 그걸 뭐라고 그랬죠? 고정관념. 거기에 딱 묶여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기차는 철로로만 가. 맞아요. 버스는 도로로만 가. 더 이상 길은 없는 거야. 길은 사람이 걷고 싶으면 만드는 거죠. 제가 여수 순창 가는 그 기차를 타고 그게 장항선인가? 그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리산 자락 쪽에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계곡 너머에 이제 지리산이. 그런데 누가 만들어놨는지 오솔길 같은 그 길이 군데군데 있는데 정말 그 여행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할까요 못 할까요? 저는 못해요. 그 오솔길 같은 길을 무서워서 어떻게 가. 그냥 가고 싶을 뿐인 거지. 너무 그리워요. 그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그립잖아요. 그리운 것들이 그런 것들. 그렇게 누군가 그 높은 산을 지름길을 가고 싶어서 누군가 갔고 또 따라가고 그리고 산짐승들도 따라다니고 하다가 그 오솔길 같은 길이 난 거예요. 길이란 그런 거라는 거죠. 설길만 길이고 차 다니는 길만 길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면 만드는 것이 길이다. 그렇게 생각의 틀을 깨야 되는데 편리하게 이동하고 길이 없으면 또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런데 보통 본인의 자리가 견고하고 안정적이고 거기다 대고 존경받고 고액연봉이고 하면 사실은 더 강하다라고 그래요. 그 고정관념이 생각의 틀이 왜냐하면 안 바뀌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물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생각도 흘러야 새로운 생각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꼭 산에다만 만들고 들에다만 만들어 하늘에 내버리지 뭐. 이런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발상, 혁신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앞서가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초대는 다 힘들다. 저도 마찬가지고. 초대는 내 생각으로 막 키우려고 그렇게 안 하면 틀렸다 그러고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둘째는 다 행복하잖아요. 아, 내가 초대를 키워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부모가 아이들을 일찍이 낳는다. 비행기를 타고 나도 내가 꿈꾸는 삶, 여행자의 삶,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집 나가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집 나가는 거 좋은데 갔다 오면 막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허락을 해주는 걸 여행이다라고 하죠. 여행하는 삶, 자연주의 삶, 일하는 삶.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춰지는 삶을 산다라면 정말 이런 꿈을 꿨었어요. 하이링 만나기 전엔 백수가 제 꿈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꾸 딱 굶어 죽을 소리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하다가 남편 사업하다 망하니까 세상에 7평 사골세 방에 살더라고요. 제가 사골세 방에.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사골세 방에 살다 보니까 이제 현실이 막 정말 이거 어렵구나. 가나이라는 게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무서운 거구나. 진짜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모르시도 안 느껴보셨어요. 음. 음. 근데 제가 연결경제 쇼핑몰 하이링을 통해서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영화에서 보고 TV에서만 보고 신문에서 라디오에서만 들었지 제 주변에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 다 열심히 출근해서 퇴근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만 가족, 친지, 이웃 이렇게 있었었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와서 시스템에 오면 이게 줌으로 들어도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와서 직접 보고 악수하고 저기 그 세미나 때 막 꽃 받고 그분이 막 감정이 벅차가지고 울음을 참아가면서 스피치 하는 것을 듣고 해야 그게 정말로 내 뼛속으로 골수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비즈니스를 오너까지 완성해낼 수 있었던 힘이 뭘까 그 생각을 제가 자꾸 요즘은 자꾸 많이 해요. 왜 하냐면 형제라인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 보면 너무 잘하세요. 너무 똑똑하시고. 저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근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근데 저렇게 잘하는 분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오너까지 됐지? 막 이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제가 가슴형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확 밝아워지면 막 해요, 뭔가를.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단점은 뭐예요? 금방 식어 또 밝아졌다가 식어.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나훈아가 또 알려줬잖아.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삶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만으로 제가 저를 알았어요. 아, 내가 몹시 이런 스타일이구나. 감정이 훅 올라갔다 금방 꺼지고 바람만 불어도 비만 와도 남편 오고 쌈만 사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완성을 하려면 시스템에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저를 시스템에다 집어넣는 일을 했어요. 시스템만 갔다 오면 입을 띄더라고요. 뭐 깨지면 만사 귀찮죠. 그래도 또 어찌어찌 시스템에 가면 또 입을 띄고 있고. 자, 어쨌든 여행주의, 자연주의이라는 삶, 이런 삶을 열망했고 꿈꿨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 아베 열차를 타고 마드리드 역에서 정말 하루 종일을 통째로 기차를 내서 여기 있는 식당 칸에 있는 그 맥주를 다 먹고 노래 부르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여행을 했었어요.
바닷가를 보는 삶, 눈 덮인 삶, 그리고 괌 여행 가서 어디 여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1년에 평균 두세 배의 여행을 해외로,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해외 여행을 다닙니다. 이제 저희 가족 6남매 중에서 4남매가 하이리빙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안 하는 가족을 찾아내는데 안 하는 가족. 예. 근데 모두 이제는 매니아 소비자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모이면 홈파티가 되고 홈스타트가 되고 홈미팅이 돼요. 누나 그 염증 나면 그거 뭐 먹어야 되고 커큐민 먹어야 되고 제가 바로 한눈 딱 벗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줘요. 내성 발톱으로 이렇게 염증이 나서 염증이라는 게 그렇지만요. 빨갛게 올라와요. 그럼 발톱이 살이 밀ring밀ring이니까 발톱이 타고 들어가 거기에. 그래서 발톱을 세 번을 뺐어요. 뽑았어.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늘. 그런데 잘 때는 돔에다 발 놓고 자고 안 잘 때는 커큐민을 먹고 그랬더니 염증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염증을 짜거나 발톱을 뽑아야 없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스테로이드 먹어야 없어지는 것이 염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고 이게 돔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이제 썩이 난 거예요. 그때는 커피를 한 번 먹어도 안 되더만요. 2포씩 하루에 2번, 3번 먹으니까 그냥 발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언니가 나 음식을 못 먹으면 이빨이 너무 아파서 언니 이거 먹어봐. 제가 한 주먹을 줬어요. 막 닥치는 대로 먹어봐. 야, 2포씩 하루에 3번 먹었더니 이빨 멀쩡한데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아팠는데. 네,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5배, 의식의 차이는 100배다. 저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능력이 그렇게 출중한 편이 아니었었어요. 요소에 항상 그냥 평범, 항상 중간, 평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만났을 때 중간 평범도 아니고 7평 사거세방에 사는 14개월 된 아기를 얻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차비도 정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만났고 능력이 아니다 시스템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능력이 아니다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나의 의식을 정말 1에서 100까지 넓혀줬다가 다른 관점으로 보게 했다가 굉장하게 활동 영역을 넓혀줍니다. 확실한 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만 플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이나 되냐고. 자,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연결경제 해리금 쇼핑몰에서 10만 점을 쓰고 3명한테 자랑을 합니다. 커큐민 발가락을 벗어갖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맨날 자랑해요. 욕실소독제 맨날 자랑. 그리고 크르님, 저희 친구, 그 다음에 저희 영등포 형님 3명한테 자랑을 했어요. 이분들은 제품에 그래? 근데 12만 원 전략이 돼.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데 전략이 된다는 것에 더 저하고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12만 원 정도 전략을 하고 저한테 15,000원이 들어옵니다. 언니도, 형님도, 친구도 각각 3명한테 딸, 며느리, 그리고 자기의 언니한테 자랑을 하고 그래서 90만점 78,000원이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15,000원 들어오겠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12만 원 전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노후대책 1번이 뭐라고 그랬죠? 네, 돈 그리고 전략. 전략으로부터 노후대책이 시작이 된다. 하이리빙을 한다라는 것은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소비를 해. 어떤 소비? 전략하는 소비를 하는 게 하이리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하는 소비를 각각 3명에게 또 알려요. 그랬더니 13만 원. 4단계로 내려갔더니 109만 원. 5단계로 내려갔더니 250만 원. 생각의 틀에 갇혀서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면 말도 안 돼. 무슨 10만 원씩 쓰면서 어떻게 250만 원이 나와. 그리고 그게 평생. 말도 안 돼. 계속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하면서 이제 저희 오빠도 나와서 하고 우리 형부가 처제들하고 놀지 말라고 저 큰언니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저희 형부가 큰언니한테 이 사람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래 큰언니도 이제 나오고 네. 의욕이 강해지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시스템이 만든 사람이다. 시스템이 있으면 하여간 의욕이 강해져요. 그래서 명단이 3명 떠오르는 게 아니라 5명이 떠올라. 그리고 어떻게 떠오르냐면 1명단, 욕실소독제 이렇게 뿌리만 넣으면 이렇게 줘봐. 구체적인 제품의 구체적인 언어까지 떠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요. 그래서 제 공책은 아무도 못 알아봐. 나만 알아봐. 막 뭐라고 썼는데 그렇게 1번 누구 이름을 써놓고 가서 할 말, 가서 할 제품을 막 써놔. 왜 쓰냐면 잊어버리니까. 또 하나, 의욕이 떨어지면 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그 떠올랐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러니까 그 의욕이 떠올랐을 때 그 시스템이 나한테 준 그 힘 때 얼른 써놔요. 다 써놔. 그래서 나에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앉아있는 자리는 명단 작성하는 자리였고 그 명단에 핵심 멘트를 잡아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기사처럼 빨리 써요. 근데 뭐 아무도 못 알아듣죠. 거의 23년을 쓰니까 얼마나 빨리 글을 쓰겠어요. 그렇게 5명에게 의욕차게 알립니다. 내가 써본 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토피 나은 거, 우리 아이가 다낭성 증후군 나선 거. 다낭성 증후군 굉장히 많더라고요. 못 낫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완치가 됐고 아토피 잠정적으로 완전히 전혀 깨끗한 상태, 머릿결도 아주 좋은 상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제품이 들어있죠. 제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제품이 묻어나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사람 얘기했는데 제품이 막 나와. 그게 시스템이 주는 힘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일주일에 시스템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너무 좋은 건 안 나와도 시스템 속에 있어지죠. 줌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져요. 스크린 찍고 적고. 예. 그래서 5명에게 알렸더니 21,000원. 2단계 내려갔더니 18만 원, 3단계 내려갔더니 151만 원, 4단계 내려갔더니 600만 원. 600만 원의 연금성 소득.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하니까 돈이 쓸 일이 없어요, 세상에. 정말 똥꿈만 비빌려도 탁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 돈이 안 나가요. 뭐 진짜 그런 날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갑인 것보다 40일이 더 좋은데 40일인 것보다 환갑이 좋은 것은 돈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18일 날 되면 어김없이 연금소득이 탁탁 들어요. 안 나가고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연주의 삶. 이런 삶을 이제 그래서 사도 삼촌을 합니다. 4일은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자연으로 갑니다. 저는 막걸리를 좋아해요. 저녁에 술을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이유가 막 가스 차서. 그래서 저는 낮술을 좋아해요. 흉을 보든지 말든지. 이제는 안 두려워. 저 소심해서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도 일체. 그냥 나한테 고양이라고 하고 강아지라고 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지키는 고양이와 같이 낮술을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좋아 보인다고 또 사진을 찍었어요. 맨날 같으면 야, 여자가 무슨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바람난 여자지 했던 남자가 우리 집에 키우는 게 아니라 밥을 주니까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저희 세컨하우스에 있다가 올 때는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구워주고 와요. 그럼 온 동네 고양이들이 와서 다 먹습니다. 거기에 가면 시간이 멈춥니다. 시계를 안 봐요. 안 보고 대한민국에 여기가 충청남도인가? 충청도 어디 산에 제가 있어요. 이 지도 어딘가에. 물론 서울에도 있죠. 전국에 제가 움직이고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자연주의적 삶을 꿈꾸고 있고 그 대한민국 충청도 어디 산에 이게 저희 집입니다. 세컨하우스. 저희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밤 따기 행사를 해요. 이 옆 산에 밤이 따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평균 노인이 80 이상 된 시골에 밤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길에 막 수박 있어요. 이 애기들이 막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서 텐트 치고 1박 2일, 2박 3일을 합니다.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 걱정이 두려움을 만든다. 없어서 부족해서보다 내가 누군가한테 필요하지 못한 존재가 될까봐.
달라이 라마가 그러셨잖아요.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극심한 건 물질적 부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하는 삶, 자연주의 삶, 그 모든 삶을 완성하는 것은 일이고 나의 일은 소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소비자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도 소비자죠. 맞죠?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